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 시세가 강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의 훈풍을 이어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미국에서 대중 관련해서 수출 통제했던 그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해소는 되고 단기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렇게 보세요? 어쨌든 오늘 먼저 시세가 말씀하세요. 좋았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것만. 예스 아니면 뭐. 지금 정확하게 바닥이다는 아니지만 아니, 지금 저는 얘기한 이렇게 봐요. 전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네, 예스 올 노로 어떻게 답변해 저 주실까요? 예스로 할게요. 예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최승 해소가 박사는- 됐다고 트럼프 그게 예스?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현재 국내 반도체는 안 좋다라는 거 이미 다 반영했죠. 사실 지금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 둘을 가장 많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HBM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월등히 하이닉스가 높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영향인데 이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 둘을 비교해 보면은 하이닉스가 과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란 부분에서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규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HBM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이닉스 같은 건 매출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HBM 관련된 매출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년에 결국은 경기가 괜찮아지느냐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쳤죠. 사실은 오늘 시장 딱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수가 오늘 0.9% 빠졌는데 실제로 체감은 2% 이상의 하락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려한 이 세 종목이 올려 지수를 방어하면서 올린 폭이 이쪽이 1%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체감이 더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왔냐라고 보면은 하이닉스는 들어왔지만 삼성전자는 매도가 좀 완화된 거고요. 그리고 대신 삼성전자가 누가 시장에서 받쳐줬냐면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삼성전자도 지금 괜찮다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닉스도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국내 증시는 너무 터무니없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지금 지수를 받추려면 지금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제부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그 부분이 뭐냐? 연기금을 통해서 지수를 방어해라. 그 지수 방어를 하려면은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쪽이 방어가 된다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괜찮다. 오히려 바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전망을 보게 되면 내년 2분기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이 좋아질 것이다.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섹터는 보통 6개월 사용한다.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어느 정도 또 바닥은 뒤졌다. 현재로서 IT 투톱을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수장 파트너 노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요, 전 예스로도 물어봤지. 제가 노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럼 최수장 파트너는 네. 예스신가요? 노이신가요? 저는 예스로 놀았을 때 지금 반도체를 살 거냐 그러면 저는 안 사요. 그런가요? 네.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좀 흥정을 할 때 나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살 거라는 어떤 의지는 있어요. 나 이거 분명 살 거예요. 그 산다는 이유는 내가 필요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을 사고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가 있어. 나중에 수익이 날 수 있어. 이런 관점은 보고 있습니다만 타이밍이나 가격을 본다면 흥정은 좀 더 있어 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2017년도, 18년도에 영업이익이 제 기억으로는 50조 원대가 넘거든요. 그럼 2019년도에서 아마 30조 미만이었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5만 원대까지 초반 내려왔으니까 5만 원 살짝 이탈했으니까 그럼 그건 과거 2018년도 때 영업이익 50조 원대까지 올라왔던 그때 당시 주가예요.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확실히 과대 낙폭 과대 저평가 국면.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맞다. 근데 이렇게까지 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놀이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한국 증시의 어떤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정부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것 중에 삼성전자하고 파생 시장을 갖고 수급을 갖고 컨트롤하려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팍 하고 파생 흔들면서 그런 수급놀이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된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반도체는 당장의 저점입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발을 조금 담글까 말까 고민할 만한 시기인데 기왕이면 지금보단 내년에 새해 들어와서 발 담글 시기를 더 타진해봐도 정말 좋은 저점 매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유는 네. 트럼프 취임한 후에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통상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또 전개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확인하는 또 어떤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금보다 연말에는요 밖에 나가면 요즘 겨울이 춥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춥진 않죠. 그렇다고 네. 나가서 외출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내년에 좀 따뜻할 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런 관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매수하기 이르다 내년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반도체 지금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신 우리 강재원 파트너 네.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 투톱도 좋았지만 HBM 관련해서도 좋았고 또 소보장 쪽도 시세가 좋았는데 어떤 종목을 조금 담아보면 좋을까요? 전 딱 둘만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역시 대형주 위주로 조금 보면 물론 좋을까요? 대형주 내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한미반도체라든지 다른 것들도 많긴 한데 음. 지금 만일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국내 증시 자체가 진짜 뭔가 기대를 할 만큼의 흐름이 딱 나오게 되고 외국인이 들어온다 되면 우선 제일 먼저 사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불안한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도 들떨어질 수 있고 시장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을 보기 때문에 이 둘이 낫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추려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또 시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쪽이 또 전력설비 쪽이잖아요. 최근에 몇 거래 연속으로 계속 시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 기세라면 전선도 그렇고 변압기 쪽도 그렇고 어떻게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랠리는 계속 이어지는 건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타이밍 싸움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자, 이렇게 저도 봐요. 업황 앞으로도 2030년도까지의 전력 설비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격히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전력망에 대한 설비 투자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수에서도 설비 투자 관련해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 해외에서도 호재. 또 업황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봐서 주가는 실적이나 업황에 비춰본다면 긴 호흡으로 와서 몇 년도까지라고 말씀도 못 드리지만 계속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거다. 그러기엔 신고가가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건은 첫 번째, 현 정부 임기 내에 주도 상승에서 많이 올랐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결국 많이 오른 것. 요새 왜 제가 현 정부 얘기하냐면 항상 우리나라는 5년마다 단임제 때에 5년마다 가장 많이 오른 주도주는 그 이듬해 그 다음 정부에서 주도주가 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조선주가 주도주였거든요. 네. 60배씩 갔어요. 주도주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 하락이에요. 오. 이명박 대통령 때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모르죠? 네, 이거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무지 갔어요. 그 후에 주도주 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도주가 끝날 시기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온 것과 제가 얘기한 교육 내용 중에 교육이 아니라 팩트죠. 한국형 주식은 5년마다 행정부 때 주도 상승해서 랠리가 갔으면 그 다음 정부가 들었을 때 주도 상승 랠리를 못 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거. 그래서 전력 기기는 최수창 전문가한테 1,000만 원 줄게요. 박나연 앵커가. 네. 전력 기기 사세요라고 하면 저는 고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안 사실 건가요? 우리 강재원 파트너는 제가 1,000만 원 드린다면 전력 설비 쪽 어떻게 매수해 볼 생각 있으신가요? 전력 설비는요. 저는 요즘 매도만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주식 선물을 하니까 네. 왜냐면은 제가 보는 전력 설비는 피크아웃입니다. 수주 산업이고 피크아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근거가 뭐냐면 수주는 많이 받아놨죠. 근데 이제 수주 받아놓고 앞전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던 부분이 향후는 영업이익률이 좀 더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의 단가로 수주 받긴 쉽지가 않은 기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만큼의 물량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실적은 이제 당분간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앞전처럼 막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준다 이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선방했던 측면에서 추가 상승이 요 근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윗자리로 가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반등폭이 크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도만 쳤다는 얘기가 지금은 반등은 좀 짧고 하락이 좀 더 세게 나온 쪽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팔 자리 비중 축소할 자리 이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전력 설비 쪽 아직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터 반도체와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